예, 오늘 학습은 지난 두 주를 우리가 빠졌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우리가 수업을 못했는데 이제 오늘 2021년 1월 4일 날 다시 만나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베가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건데 베가스라는 프로그램에는 익스플로러라는 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이라는 탭이 있고 비디오라는 탭이 있고 미디어 제너레이터라는 탭 네 가지가 있고 그 왼쪽에는 프로젝트 미디어가 있는데 일단은 익스플로러에서 우리가 가져오려는 데이터들 영상이나 이런 걸 우리가 가져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익스플로러에 가셔서 여러분들 USB 메모리나 외장 하드나 노트북 가져오신 분들은 본인의 자료를 중에서 파일을 열어볼 건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뭐 특별한 자료는 아닙니다. F4번 키, F5번 키 눌러서 픽사베이 동영상이라는 거를 우리가 가져올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 이거를 이렇게 글자 위주로 볼 거냐 아니면 여기 와서 썸네일로 볼 거냐 하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썸네일로 보는 거. 그래서 뭐 이제 키보드 그림 같은 걸 우리가 가져온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SNS 관련된 동영상 같은 것도 가져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닷가 이 파도 치는 그림 같은 것도 좀 보실 수 있고요. 워킹 이런 거 숲길을 걸어가는 장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페이스십은 지금 이렇게 오디오가 있는 거예요. 오디오가 있어서 이렇게 오디오 트랙이 보입니다. 요 정도로만 가져와 볼게요. 요 정도로만 가져와 보고요. 지금 썸네일이 영상을 가져오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제 처음 부분하고 중간 부분하고 끝 부분만 보통 보이게 되는데 이걸 세밀하게 보시려면은 옵션이란 메뉴 탭에 가셔서 아래쪽에 있는 프리퍼런스에 가셔가지고 비디오 프리퍼런스에 있는 제너럴 옆에 비디오에 가면은 여기 썸네일을 어떻게 볼 거냐 헤드, 센터, 톨 이렇게 볼 건데 올 그러면 다 보이는 거예요. 올. 그럼 여기가 이렇게 시간차별로 다 보이게끔 하는 기능이죠.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텐데 제가 이날 말씀드릴 때도 다시 옵션에 가서 프리퍼런스 비디오에 있는 그 O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컴퓨터 성능이 느린 컴퓨터들은 이게 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새로 바뀐 컴퓨터에서는 외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가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상관없이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놔도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상을 만든다 그럴 때 지난 시간 했던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좀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우리가 영상을 제작한다 또 뭐 편집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영상을 촬영을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촬영을 하는 거 대신에 뭐를 했다? 녹화를 했잖아요. 그러죠? 예. 근데 그 전에 사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나리오는 있어야 돼요. 시나리오 준비는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갖고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야. 내가 떡볶이 만드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처음에 떡볶이 재료를 사오는 재료 준비하는 거를 나가서 촬영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떡볶이 재료를 뭐 양파든지 양배추라든지 떡이라든지 어묵이라든지 뭐 꼬치 같은 게 있든지 하여튼 뭐 그런 거 재료를 사와서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서부터 보여줄 건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프라이팬이든 아니면 뭐 이런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제 가열을 해서 떡볶이를 만들 거 아닙니까? 이때 소스를 어떻게 하는 걸 보여줄 건지 순서를 어떻게 보여줄 건지 그런 시나리오들을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 시나리오에 맞춰 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하겠죠. 재료 준비하러 시장에 가서 재래시장 안 그래도 좀 재래시장 어렵다고 하니까 일부러라도 재래시장 가서 촬영하는 장면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촬영을 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편집. 처음에 타이틀 만들어야죠. 오늘은 무슨 집에서 만드는 맛있는 떡볶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타이틀. 그 다음에 효과음악도 필요하겠죠. 배경음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배경음악 이런 효과음악들을 이런 것들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막도 준비해야 돼요.
자막이 있어야만이 순서를 보여준다든지 영상 자체에다가 우리가 자막을 띄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자녀들한테 떡볶이 먹었더니 엄마 너무 맛있어요. 엄마 짱!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엄마 짱일 때 손가락을 펴줄 때 거기다 효과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자막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엔딩이 들어가는데 굳이 엔딩은 잘 안 들어가도 상관없지만은 다음에는 떡볶이 말고 오늘 떡볶이를 만드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맛있고 재미난 음식을 만드는 거를 또 보여드리고 약속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하고 이렇게 엔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촬영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촬영하는데 자, 재료 사러 가야죠. 재료 구입하러 가서 재료 구입하는 장면 촬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떡볶이 만드는 거 떡볶이 만들기 촬영해야죠. 그렇죠? 이거 촬영하는데 오래 걸릴 거예요. 자, 시장에 오늘은 동네 슈퍼마켓 말고 재래시장을 한번 가볼 겁니다. 재래시장에 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씩 구매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양배추를 한 통을 살 건데 이건 우리가 집에서 샐러리로 먹을 거예요. 샐러드로. 양배추 좋아하는 집에 식구가 있어요. 이렇게 멘트를 걸어서 촬영한다든지 이렇게 작업하고 타이틀 만들기 하는데 아마도 여기까지 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제 생각에는 한 6시간 이상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하는 6시간 걸려요. 그런데 이거를 몇 분짜리로 6시간 촬영하고 촬영하는 것만 해도 3, 4시간 걸리 3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거 6시간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거를 10분 영상으로 마무리 져야 돼요. 제가 지금 떠들고 하는 거야. 1시간 반 정도 2시간 떠들지만은 여기서 뺄 건 없잖아요. 강의하는 거니까. 그러나 재료를 구입하러 가면서 촬영할 때 완벽하게 촬영됐다 할지라도 다 집어넣긴 지루하거든. 재료 손질하는 장면도 빨리 편집해서 마무리 져야 되고 떡볶이 만드는 것도 키포인트 같은 거 그런 거 해야 되고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려요. 그러나 보여주는 시간은 10분 후에 끝나는 거죠. 자, 일단은 재료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재료를 가져왔으니까 여기다 우리가 타이틀을 넣어본다 그랬죠. 타이틀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타이틀 이미지를 미리 만들어 놔요. 타이틀 이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제 USB 메모리 안에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입력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수업을 여러분들의 복습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라는 그런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자, 이런 거예요. 제 영상 보시면 제일 앞에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두 가지예요. 요게 하나 있고요. 요게 있어요. 얼굴이 다르죠, 그렇죠? 하나는 요렇게 보이고 얼굴만 보이고 하나는 카메라 들고 있는 영상이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홀수 차트는 이거, 짝수차 수업은 요거예요. 두 개를 이렇게 올려놔요. 지그재그로.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다음 영상, 이전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요 영상이 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글꼴을 사용했습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코덱이 없다 그러는데 코덱이 아니죠. 글꼴, 어떤 글꼴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말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인트로 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커말 자격증 어렵지 않아요. 공부하세요 라고 하는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이런 템플레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누구라도 공부하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공부하세요 라고 하는 격려의 차원에서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교재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이 강의는 어떤 교재로 진행합니다 라고 하는 그 교재 소개하는 그림들을 미리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썸네일처럼 미리 다 만들어 놔서 강의 이 녹화한 거를 편집해서 들어갈 때
우리 수업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이니까 요 교재로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보여라 이렇게 이 교재잖아요. 그렇죠? 이 교재로 우리 수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재가 책에 이제 영상 중에 하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미리 저는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영상만 만들어 놓으면 이제 갖다 붙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국수를 하려면 면을 물에 넣고 면을 만들어서 칼국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라면, 인스턴트 라면 같은 경우는 물 끓이고 스프 넣고 면 넣고 끓여서 먹으면 끝나는 것처럼 저는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거를. 그 예를 들어 농기계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면 대표자 인사말이 한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앞부분에. 그 인트로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매번 그거 만들기 힘들거든요. 미리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거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농기구를 이렇게 들고 안녕하세요. 전 농기구 업체 대표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인트로를 찍을 건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할 건지 정장을 입고 할 건지 작업복을 입고 갈 건지 정장 입고 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 목장갑 끼고 작업도구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한다든지 그 현실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앞에 그냥 타이틀만 집어넣을 때는 메디어 제너레이터라는 곳에 가서 자막으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영상을 앞으로 뒤로 좀 밀어야 되거든요. 이 앞부분에 타이틀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얘를 밀면은요, 안 밀려 나가요. 안 밀려 나가거든요. 그때 이 부분을 보셔야 돼, 이 부분. 밑에 말굽자석 그림 있고 이렇게 냅킨 그림처럼 돼 있는 세 번째 거 요거. 얘를 누르시면은요. 얘를 누르시면 얘가 밀려가요. 그래서 말굽자석 그림하고 그다음에 냅킨 접어놓은 거하고 그 옆에 세 번째 것까지 체크를 해 놓으면 자, 앞부분을 이렇게 뒤로 밀면은요. 이렇게 밀면 뒷부분을 밀려 나갑니다. 그리고 앞부분을 당기면 뒷부분이 당겨 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 말굽자석 옆에 세 번째 거를 해제해서 오토리프를 해제하고 나서 당기면 따로 놓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메디어 제너레이터에 가시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타이틀 앤 텍스트라고 있고요. 레거시 텍스트라고 있는데 타이틀 앤 텍스트가 제일 수월해요. 사용법이. 얘를 이 샘플 텍스트라고 첫 번째 디폴트 값을 아래쪽에다 내려놓을 겁니다. 끌고 내려올 거예요. 그럼 여기다 글자를 집어넣으라고 하죠. 그렇죠? 글자. 예. 어디에 가서 적어주나요? 자, 밑에 보시면 메디어 제너레이터라는 탭이에요. FX 옆에. 거기에 위에 체커보드라고 있고요. 칼라 그라디언트도 있고 크레이트 롤이 있는데 타이틀 앤 텍스트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거 액션 플립 왼쪽에 디폴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얘를 끌어다 놓으시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요? 예. 샘플 텍스트 첫 번째 거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거.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 우리 타이틀을 집어넣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제 여기다가 뭐 이정민 훈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렇죠? 이렇게 쓰는데 이 글자가 우리나라 말이 모아쓰기잖아요. 풀어쓰기가 아니라 모아쓰기다 보니까 이게 안 먹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프리셋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프리셋. 여기다 글자를 먼저 쓰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프리셋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 설명서 쓰는 난이에요. 여기다 이 글자를 써가지고 복사한 후에 여기다 붙일 거예요. 하나의 편법인데, 프리셋에 적혀있는 프리셋에 적어놓고 양이 많은 경우는 메모장에다 써서 붙여놓어도 돼요. 메모장에다가. 자, 요 글자를 복사해서 또는 잘라내기 위해서 여기다 붙이면 글자가 들어가고요. 이때 글꼴도 우리가 글꼴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맑은 고딕이라든지 이런 글꼴들이 있으니까는요. 이런 글꼴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글꼴이 글자 타이틀이 현재 영상에 미리 보기 상에 안 뜨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화면에 위치를 보시면 되는데 위치가 타이틀을 클릭해 놓으셔야 돼요. 타이틀 영역을 클릭해 놔야 오른쪽에 미리 보기가 되거든요.
좀 전에 타이틀을 우리가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가져왔을 때 커서 이 위치가 시간 막대, 시간 표시 막대 위치가 엉뚱한 데를 클릭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거기가 미리 보기가 되는 거지 이 텍스트가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 타이틀이. 여기다 클릭을 해놓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자막은요. 투명 바탕에 하얀색 글자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글자를 쓸 때 그림을 그릴 때 하얀색에다가 검은색 글자를 쓰잖아요. 우리가 글자를 쓸 때는. 근데 영상에서는 투명이 이미지에선 투명이 하얀색처럼 보이죠. 투명이. 근데 영상에선 투명이 검정색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얀색 글자가 들어가요. 굳이 이 글자를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미리 보기 창에서는 얘를 크게 작게 꾸밀 수도 있고 위치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 밑에다가 글자를 하나 더 넣고 싶어요. 요 밑에다가 이럴 때는 여기다 엔터를 치고 글자를 쓰는 것보다는 여기다 엔터를 치고 뭐라고 쓰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글자를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쓰냐면은요. 이 위에 글자 따로 쓰고요. 이 글자 따로 쓰고 다시 메디어 제너레이터는 이 타이틀 앤 텍스트를 아래쪽에다 하나 더 집어넣어요. 이렇게 아래쪽에 하나 더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글자를 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글자를 여기다 이렇게 따로 쓸 수가 있어요. 별도로 이런 식으로 글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이 대화 상자가 열려 있어야 돼요. 이 대화 상자가 열려 있어야만이 얘가 이제 미리 보기 상자에 대화 상자에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겁니다. 다시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약간 녹색으로 변한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얘를 눌렀을 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얘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얘에 대한 대화 상자가 떠요. 속성창이. 그리고 속성창이 떴을 때 다른 곳이 아니라 그 화면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점이 보이거든요. 이 점을 이용해서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도 있고요. 위치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 거는 호호호니까 여기다 놓고는 얘를 글꼴을 바꾼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크게 작게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타이틀을 위아래로 겹쳐 쓰는 형태예요. 지금요. 자, 그런데 이 중간에 비어 있죠? 이 중간에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영상을 갖다 붙여야 돼요. 참고로 타이틀은 자막을 만들 때도 쓰는 기능인데 얘를 이용하면은요 10초간 작동돼요. 10초가 너무 길어요. 솔직히 이정민 훈장입니다. 호 이게 10초 동안 보이면 지루해요. 그래서 보통 한 3초 정도 이때 이거를 여기에서 3초로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3초로 여기서 줄이는 방법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서 줄여도 되고 아니면 이 자체를 왼쪽으로 줄이세요. 줄여가지고 이렇게 줄이면 자, 이정민 훈장입니다. 한 3초 정도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영상이 나오죠. 시간 줄이는 거 여러분이 막대를 가지고 조절하시면 돼요. 요 상단에 지금 보니까는요. 여기가 3초 정도 위치인데 여기가 3초 위치인데 3초 안 되게 더 줄였나 봐요, 제가요. 대략 줄이시면 돼요. 대략. 이게 0.5초 그럼 또 너무 짧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정민 훈장입니다 하고 나왔는데 너무 짧게 지나가면 인사말이 뭐였지 하고 못 보실 수도 있고 이게 막 1분씩 되면 기지로해서 못 봐요. 사람들 싫어해요. 그러나 이 글자가 아니라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려도 되겠죠. 글자를 썼을 때는 한 2, 3초면 돼요. 인사말이. 그리고 자막을 만들 때 우리가 예능 코너나 이런 자막에서는 0.1초가 될 수도 있고 10초가 될 수도 있고 다 달라요. 시간이. 그건 되게 어렵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다가 타이틀 하나 넣어보고요. 영상은 이어 붙였어요. 영상은 이어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 영상이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인사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정민 원장입니다라는 이렇게 이정민 원장이라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영상이 훅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영상은요 또 여기 가서 갑자기 확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짜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죠. 영상과 영상을 겹쳐버려요. 겹쳤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1초 정도 겹쳤어요. 제가 1초. 영상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있던 애를 왼쪽으로, 영상을 왼쪽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뭐가 시간도 보이고 여기 시간도 이렇게 보이고 파란색 하얀색으로 이렇게 S자처럼 꼬이거든요. 그게 겹쳤다는 뜻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오버랩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겹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앞부분 영상하고 뒷부분 영상이 겹치니까는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보여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영상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럼 나쁘진 않아요. 이게 드라마나 이런 영화에서도 많이 쓰기는 한데 너무 오래간 겹치면 보기는 싫더라고요. 그러나 일반적인 영상에서는 겹치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아요. 1분, 1초, 2초 이렇게 겹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이거를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겹치셔가지고 예, 보시면은 겹친 영역이 조금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시간을 줘가지고 겹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오디오가 있는 부분은 저 음을 살릴 거냐, 저 음 자체를 죽일 거냐,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우주선이 날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생뚱맞게 씩씩 소리가 난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자, 볼륨을 크게 하면은요, 우주선이 이렇게 우주선이 날아가는 장르가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소리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잡음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음을 없애도 되고요. 볼륨을 아예 줄여도 돼요. 오디오 트랙 자체를 삭제해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오디오 트랙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잘 보세요. 1번 트랙은 비디오 트랙이고 여기는요. 여기가 오디오 트랙인데 이 오디오 트랙에 볼륨 조절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볼륨을 이렇게 0으로 가까이 가버리면 이게 음이 다 줄어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오디오는 살려야 되고 여기는 오디오는 살려야 되고 얘는 오디오는 죽일 거라면 얘를 다 줄이면 안 되죠. 그러면 이 트랙은 다 줄어드는 거예요. 자, 여기는 소리가 안 나요. 얘를 오디오로 이렇게 늘리면 더 크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히 조절해 주시는 건데 이 전체 오디오 트랙을 없앨 것 같으면 얘를 0으로 줄여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있는 오디오만 줄일 거야 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이 중간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은요, 손가락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손가락 표시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올라가는 화살표 내려가는 화살표로 나타나는 데인데 거기 게인이라고 떠요. 게인 이런 외장 마이크 있잖아요. 외장 마이크에도 여기 게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을 증폭해 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거를 위로 올리면 소리가 좀 커지는데 아래로 내려버리면 지금 볼륨 이 오디오 트랙 자체가 보세요. 그냥 일자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얘를 들어 올리면 이렇게 음파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리가 들리고 얘 이렇게 내려버리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이제 이 영상, 이 오디오 트랙에 있는 것만, 요 오디오만 없애는 거고요. 이쪽에 오디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영상을 2개를 놓을 건데 여기는 오디오를 없앨 거고 여기는 오디오를 살릴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오디오 자체를 다 0으로 레벨을 바꿔버리면 여기서 소리도 안 들리고 여기서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개인을 제로로 떨궈 놓으면 여기는 소리가 안 들리고 여기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리고 싶은 영역에는 살려야 되고 없애고 싶은 영역에는 없애야 되니까 이 개인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다 그랬죠? 손가락 표시가 나타날 때 올리면 음이 증폭이 되고 아래로 내리면 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줄이는 건 가능한데 올리는 거는 안 돼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있는 볼륨 조절을 이용해서 더 늘리고 줄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는 오디오를 음을 소거하고 이쪽에는 오디오를 내가 살리고 싶고 이럴 때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우리 영상을 보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죠. 이 영상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없앨 거야 라고 하면 그냥 영상 자체에다 클릭해 놓고 딜리트를 누르면 지워져요. 이때도 오토 리플이라고 하는 기능이 해제가 되어 있으면 제가 이 영상을 딜리트 누르면 그 부분이 이만큼 사라지고 뒤 영상이 이렇게 이어서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오토 리플이 선택되어 있으면 영상을 제거하면 뒤 영상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영상 중에 일부를 없앨 때는, 일부를 잘라버릴 때는 이렇게 보시다가 이렇게 보시다가 요 장면, 지구가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서부터 이 뒷부분까지 내가 잘라버릴 거야 라고 하면 여기 가서 S자, 키보드 S자 누르시고 영어로 S자 누르시고 또 보시다가 요 정도에 가서 또 S자 누르면 이 중간에 토막이 나거든요. S자가 스플릿이에요. 스플릿. 네. 스플릿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에디트에 가면 스플릿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스플릿 기능. 이렇게 해서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는데 매번 메뉴판에서 클릭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영문자 S자를 누르시면 돼요. 근데 S자를 눌러도 안 눌려진다는 거는 한글 상태에서 S를 누른 경우예요. 한글 상태 S를 누르면 화면 꼭대기 위에 화면 꼭대기 여기에 니은이라고 찍혀요. 니은. S자 누르면 이렇게 니은으로 찍히거든요. 위에가. 그러니까 영문 상태에서 S자를 눌러야 돼. 한엽키 눌러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우리말 써봤잖아요. 자막에 타이틀에다. 그러니까 한글 상태란 말이에요. 이 영문 상태에서 S자를 눌러주시면 그 부분을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요. 잘 보세요. 지금 영상을 중간에 잘랐는데 갑자기 영상이 바뀌죠? 자 보세요. 여기서요. 요 영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럴 때 얘를 겹쳐보세요. 살짝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아까 생뚱맞게 보이진 않고요. 잘린 부분하고 다음 영상이 이렇게 겹쳐지는 바람에 다시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부분에서 슬며시 쓱 겹쳐지면서 영상이 보드랗게 나와요.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영상을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뭐든지 그런 겁니다. 영상을 이제 편집한다. 이제 한번 요거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영상을 편집한다 그런 거는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촬영본 영상을 가져오게 해야 돼요. 순서대로 날짜별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영상 씬 번호대로 순서대로 가져와야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날짜별로 가져오면 바꾸면 돼요. 아까 여기 순서 좌우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컷 편집을 해. 컷 편집은 뭡니까?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게 해야 돼요. 잘라내게 내버려야 되죠. 그렇죠? 예. 생선을 사왔으면 생선 머리 띄고 꼬리 띄고, 무를 샀더니 무가 중간에 바람 들면 중간에 잘라서 바람 든 무 부분 버려야 되고요. 하는 식으로. 그렇게.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 해죠? 타이틀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대로 이제 뭐 자막은 아직 안 했지만 자막도 처리를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효과음도 들어가야 되겠죠. 효과음들. 예, 그 다음에 배경음악도 집어넣어야 되고요. 네,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러면 타이틀은 아까 해봤으니까 자막을 한번 해볼게요. 자막. 자, 보세요. 지금 여기 키보드 만드는 그림인 키보드로 지금 노트북에다 이렇게 키보드를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여기다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지금은 다행히도 이 배경이 하얗게 보여서 검은색 글씨나 파란색 글씨, 빨간색 글씨를 써도 보일 것 같아요. 하얀색 글씨는 좀 안 맞죠? 자, 여기다가 타이틀을 제목을 자막을 집어넣으려면은요. 자막은 영상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인서트 비디오 트랙을 하나 누를 겁니다. 인서트 비디오 트랙 누르면 빈 트랙이 위에 하나 생깁니다. 오디오는 배경음악이나 효과음들은 밑에 깔려도 돼요. 밑에 깔려도 소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상이니까 글자나 영상들은 누가 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보세요. 아까 자막을 제가 2개를 넣었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 만들고 밑에 거 따로 만들었는데 얘가 투명 상태니까는 상관없이 만들었어요. 위아래 상관없이. 그러나 얘는 영상이 투명이 아니에요. 이게 투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다 글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글자를 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게 글자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글자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순서를 까꾸로 얘를 밑으로 집어넣으면은요. 글자 안 보이잖아요. 얘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얘가 올라가야 되거든. 이렇게 올라가야만이 글자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디오 트랙이 하나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메디어 제너레이터에 가서 타이틀 앤 텍스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샘플 텍스트를 이용해서 한번 써볼 겁니다. 가져올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글자를 하나 써볼 거예요. 무슨 글자를 쓸 거냐면은 타자 연습 많이 하세요 라고 한번 써볼 거예요. 타자 연습 많이 하세요 라는 글자를 제가 쓸 거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자, 타자 연습 많이 하세요 라고 했는데 글자가 밀려나갔어요. 그렇죠? 앞뒤로 밀려나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곳에 가면 안 되고요. 이 글자가 보이는 영역에다 클릭을 하면 타임라인에다가 이게 보이는데 이때 여기죠. 타자 연습 줄 바꿔서 엔터 많이 하세요. 2줄로 쓰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가운데 정렬을 할 건지 이 정체를 가운데 정렬을 할 건지 왼쪽 맞춤으로 할 건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크기를 줄이거나 위치는 여기서 조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좀 불편한 게 뭐냐면 배경이 허연색이에요. 지금 키보드도 하얗고 여성분의 손도 약간 좀 맑은 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얀색 글자가 올라가니까 잘 안 보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텍스트 컬러, 이 텍스트 글자 색깔을 여기 가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다 보면 여기 글자 색깔이 여러 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검정색도 보일 때가 있고 빨간색도 보일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주로 어떤 색을 쓰냐면 하얀색을 그대로 써요. 하얀색을 그대로 쓰는데 이거를 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아웃라인이라고 있어요. 아웃라인. 네. 아웃라인의 색깔을 검정색을 쓴다든지 여기 다른 색을 적어놓는 거예요. 굵기도 좀 두껍게 해주면 이렇게 뭐 파란색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글자 색깔은 하얀색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아웃라인 테두리 선을 두께를 너무 두껍게 하면 좀 흉할 수도 있어요. 너무 얇으면 안 보이니까 적당선에서 두께를 하세요. 예. 글꼴이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예, 글꼴은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에 글자 색깔은 흰색을 주고 테두리 색깔을 여러분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두리 색깔 바꾸는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색깔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강, 녹색, 뭐 파랑, 하얀색, 검정 이렇게 글자가 보이진 않거든요. 여기에 마우스로 대략 찍으면
파란색도 보이고 녹색도 보이고 어떨 때는 노란색도 보이고 이렇게 왼쪽 여기에서 고르는 거하고 오른쪽에서 고르는 거하고 색깔이 달라지는데 이게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때 요거 숫자 보세요. 여기 숫자. 요 숫자를 좀 아시면 좋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RGB 색깔이라고 해서 RGB 색깔, 예, 글자 색깔을 나타나는 건데요. 이 숫자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1,1,1로 썼어요. 1,1,1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하향이에요. 0,0,0,1을 쓰면 얘가 검정입니다. 그 다음에 1,0,0,1 뒤에 거는 1을 써야 돼. 이거는 다 1로 쓰는 건데요. 앞에가 RGB라 그래서 레드, 그 다음에 그린, 블루,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RGB가. 그래서 앞에가 1로 들어가면은 얘가 빨강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요 숫자를 1,0,0,1 쓰면 빨강이에요. 그 다음에 0,1,0,1 이거는 파랑이고요. 녹색이고요. 그 다음에 0,0,1,1 이게 파랑입니다. 그 다음에 1,1,0,1 앞에 빨강하고 녹색을 섞어버리면 얘가 노랑이 나와요. 요 숫자가 0이 색깔이 없다는 뜻이고 투명이라는 뜻이고 1이 색깔이 다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컴퓨터에서는 색깔이요 0단계에서 100단계로 간다든지 이렇게 색깔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색깔이 가는데 1이라고 돼 있으면 꽉 찼다는 거예요. 1이라는 색깔은 물감을 꽉 찼다는 뜻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요 숫자는 빨간색의 색깔을 나타내는 숫자고, 두 번째는 녹색을 나타내는 숫자고, 세 번째는 파란색의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숫자 1은요, 이 숫자를 만약에 0으로 보면은 투명이 돼요. 0.5를 쓰잖아요. 0.5를 쓰면 뭐냐면 반투명이에요. 요게 0이면 투명이라는 뜻입니다. 투명으로 보이면 안 되죠. 색깔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로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빨간색 테두리를 둘 거냐, 아니면 여기를 파란색 테두리를 줄 거냐, 이런 식으로 테두리 색깔을 주는 것도 나쁘진 않더라. 예. 글자 색깔 자체를 여기 파란색으로 줘버리면은요, 이렇게 보세요. 완벽하게 파란색을 줘버리면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안에 색깔은 하얗게 주고 테두리를 넣어주면 부담감이 좀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색깔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 영상이 끝나는 시작하는 시점서부터 타자 연습 많이 하세요 라는 글자가 계속 지나간단 말이에요. 영상 시간만큼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중간에 놓는 거죠. 중간에 한번 보세요. 지금 이만큼 영상이 있는데 영상 중에서 앞부분에는 타자만 보이다가 중간에 타자 연습 많이 하세요 하고 중간에 얘가 사라질 거야. 그리고 계속 타자 연습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뭐든지 권면하는 이야기잖아요. 연습 많이 하세요라는 거. 근데 이것도 자주 하다 보면 길게 나오면 잔소리처럼 들려요. 잔소리는 뭐냐면 옳은 소리인데 듣기 싫은 소리가 잔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런 메시지들도 길게 나오면 짜증나요. 그래서 어떤 영상이든지 필요한 거를 잠깐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한번 좀 볼 겁니다. 어디를 보실 거냐면요. 파일에 가면 밑으로 두 번째 프로퍼티스라고 있어요. 프로퍼티스.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파일에 가면 밑에 두 번째 매일 마지막 엑시트 종료하는 거고요. 밑에 두 번째가 프로퍼티스인데 가시면 아까 뒤에 선생님 질문하셨던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영상을 새로 만들 때마다 뉴를 누르잖아요. 파일에 뉴를 누르는데 이거를 먼저 세팅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예. 이게 뭐로 돼 있냐면요. 잘 보시면 1920에 1080으로 돼 있잖아요. 1920에 1080. 즉 우리 텔레비전, 우리 컴퓨터 화면 있잖아요. 우리 컴퓨터 화면. 이 컴퓨터 화면이 지금 디스플레이 설정이 얼마로 돼 있냐면 192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사용하는 모니터가 1920이 기본이에요. 유튜브를 들어가도 인터넷을 들어가도 뭐를 하더라도 1920이거든요. 텔레비전도 1920이고요. 그 UHD 방송이라고 들어보셨죠? UHD. 네. 얘는 두 배예요. 더블. 3840이거든요. 그러니까는 1920은 기본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1920은. 1920에 1080은 기본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촬영한 영상이 UHD 카메라로 촬영했어. 스마트폰의 UHD 기능으로 촬영했어. 그럼 얘를 얼마로 바꿔야 돼요? 3840에 2160으로 바꿔야 돼요. 더블로. 그러면 화면이 가로 세로 두 배, 네 배가 확대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로 올리면은요. 유튜브 시청자들이 더 좋아하죠. 화질이 더 좋으니까. 내가 죽어나 일하는 사람이 죽어나요. 방송국에서도 UHD 카메라로 촬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녀석들 코너 있잖아요. 그 뚱뚱한 친구 4명이 나와서 음식 잘 먹는 코너 있지 않습니까? 그게 UHD로 촬영한단 말이에요. UHD로 방송을 내보내는 거야. 일반 드라마보다 걔가 훨씬 선명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흐릿하고 뿌연 것보다는 선명한 게 좋잖아요. 최소가 1920이에요. 풀 HD. 지금 삼성하고요. LG, 소니가 8K 텔레비전이 나왔어요. 8K, 8000 해상도. 3840, 4000이 아니라 8000짜리 텔레비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로 다큐멘터리를 보세요. 얼마나 멋있을래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8000이라는 해상도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항상 이렇게 만드실 거잖아. 밑에 스타트 올. 여기 스타트 올. 지금부터 모든 영상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겠다. 라고 체크하고 OK 누르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돼 있었던 거야. 베가스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가스를 새로 작업을 하시려고 파일에 가서 뉴 누르면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OK 하고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굳이 손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는 안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좀 볼게요. 자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KBS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막이요? KBS 뉴스를 보면 자막이 3가지가 나와요. 화면 오른쪽에 KBS, 아니 왼쪽인가? 그림판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KBS 뉴스는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이렇게 KBS라고 써 있나? 여기 써 있나? 오른쪽에 써있는 여기 9라고 적혀 있죠. 9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이제 바뀔 수도 있는데 뉴스를 안 본 지 오래돼서 하여튼 이렇게 방송국 이름하고 채널 숫자가 왼쪽 오른쪽에 고정돼 있어요. 그렇죠? 그 또 하나 자막이 어디 있어요? 밑에 흘러가는 자막이 있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자막. 코로나19 관련해서 어쩌고 저쩌고 3단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대한민국 전역으로 다 됐습니다. 뭐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뭐 이렇게 메시지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동하는 자막이 있고요. 고정 자막이 있단 말이야. 지금 보시는 이 자막은 뭐예요? 이 자막은 글자 영상에 따른 자막이잖아요. 고정 자막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보세요. KBS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되고 9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인서트 비디오 트랙이 하나, 둘, 두 개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트랙에는 KBS라고 쓸 거예요. KBS 제가 KBS라고 쓸 거고요. 이 KBS라는 글자는 이 왼쪽 끝에 있어요. 왼쪽 끝에. 오른쪽이 왼쪽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가 언제까지 지나가요? 이 KBS라는 글자는 언제까지 나와요? 뉴스 끝날 때까지 나오죠? 네. 그 얘를 길게 늘려야 돼. 이렇게 길게 늘려야 돼. 그래서 어느 영상에 가 있어도 KBS라고 찍혀 있어야 돼, 이거. 그렇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있죠? 9라고 하는 숫자가 또 나오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타이틀 앤 텍스트로 만들어서 여기다 9라고 쓰는 거예요. 9. 얘는 위치가 여기에요. 지금 이게 위치가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9라는 숫자가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데 얘도 언제까지 가요? 영상 끝날 때까지 나오잖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왼쪽에 KBS 들어있고 오른쪽에 뭐 위치가 바뀌는 거 바뀌는 거지만, 그렇죠?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자막이 뜨잖아요. 그렇죠? 고정 자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방송국에서 자막 쳐주는 기계가 5억이에요. 기계가.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자막을 KBS라고 고정시키고 9라고 고정시키는 거는 매번 하던 거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지나가는 자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쉬운 건 아니에요. 아까 이정민 훈장입니다. 뭐 호호라든지 아니면 뭐 사전 연습 많이 하세요라는 이런 글자는 고정 자막이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 고정되는 자막. 예. 1박 2일 이런 거 보면은 거기 출연자들이 5명이 나오면 자막도 5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오늘 저녁 어떻게 해요? 어떻게 먹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 말하는 사람 자막이 다 뜨잖아. 그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뭐 말씀을 전하면 할렐루야 뭐 아멘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구동성으로. 그러면 사람이 한 100명이 모여 있으니까 예전 같으면 1000명이 모여 있고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아멘 합니다. 이렇게 자막을 쓰면 되지만 5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4명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어. 그러면 이쪽에서 아멘, 저쪽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멘 할 때 아멘이라는 자막을 띄워야 되고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야라는 자막을 띄워야 된단 말이에요. 각각 그 사람이 말한 시점에서 자막을 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이 10명이면 자막 트랙도 10개는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게임할 때 4명이 한 팀이 돼서 하는 게임이 있단 말이에요. 배틀그라운드 게임에. 우리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예, A로 갑시다, B로 갑시다, C로 갑시다, 어디로 갑시다. 막 이구동성 떠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다 자막 위치가 달리 다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막이 어려운 거예요. 자, 이 자막 한번 볼게요. 이 타이틀은요, 이거는 이렇게 자막을 써달라고 거기서 지시가 돼 있던 거예요. 이 로고도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몇 % 크기로 만들어주세요라고 써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지금 긴급 기자회견을 한대요. 나이 56세 성명 비공개. 예. 제가 게임을 참 잘하는 줄 알았어요. 과거에 오락실에 했던 게임들 이런 거를 잘했는데 요즘 나오는 게임을 제가 한번 해봤더니 되게 힘들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웃기는 게 뭐냐면요. 요 모자이크 한 거 있잖아요. 이 모자이크 내려가요. 모자이크 내려가요. 그래서 눈은 보이다가 요 입으로 내려가는데 제가 욕지거리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자막 이 모자이크 처리 위치도 바뀌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하여튼 이 나이에 제가 그 게임을 하고 싶어서 막 노력을 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촬영이 지금 옆모습을 보여준 거죠. 옆모습. 예, 모자이크로 눈을 처리하다가 이제 정면을 보여가지고 자 보세요. 여기
자막을 띄우고 있잖아요, 계속요.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자막으로 다 써가지고 사실은 이거요 대본을 써가지고 카메라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그 대본을 읽은 거예요. 선생님 혼자 하신 거죠? 네, 제가 혼자. 근데 이거 처음에 촬영할 때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카메라 여기다 놨잖아요. 삼각대도 놓고. 근데 대본 용지를 옆에다 뒀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카메라를 보는 게 아니라 대본을 보고 있더라고. 자꾸만 눈이 딴 데로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이건 아니다. 딴 데 보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다시 해가지고 저희 앞에 이제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코미진 데가 하나 있어요. 아이들 잘 안 가는데 조용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 쭈그러져가지고 지금 이게 촬영했던 거거든요. 혼자요? 예, 혼자. 예. 중요한 건 혼자. 자, 이제 이렇게 보세요. 아, 이걸 하셨어요?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잖아요. 아, 하셨어요? 이거? 예, 게임도 이제 이것도 회원 가입하고 사야 되거든요, 아이들을. 네. 이거 저희 애가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이제 이게 모바일로도 게임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모바일은 무료예요. 게임이 무료인데 PC로 게임할 때는 38,000원인가를 내고 사야 돼요, 아이들을. 예. 그런 이제 그런 장면들을 제가 지금 게임하는 영상을 녹화한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제가. 이렇게 계속 저한테 죽고 헤매다가 예. 문 밖에서 나오다가 죽고 뭐 하다가 죽고 여기서도 이렇게 죽고 이렇게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옆에 적이 있는데 적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막 도망가다가 경기장 밖에서 죽어요. 경기장 밖에서. 경기장 안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나가면 죽거든요. 예. 문제는 이제 적이 저 앞에 있는데도 저 적을 못 잡는 거야. 시나리오를 꾸민 거예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처음에 게임을 이렇게 한 게 아닌데 게임한 영상을 모아놓고 보니까는 처음에는 계속 죽는 장면 보여주고 중간에는 적이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적이 여기가 아니라 딴 데거든. 근데 엉뚱한 데다 총을 쏘고 있거든 지금. 여기 적이 옆에 있는데도. 그리고 이제 차를 끌고 막 나가다가 도망가는 장면인데 하다가 이제 벽 쳐다봤고 이제 운전하다가 죽고 뭐 이런 서투른 장면을 보여주다가 제가 이제 잘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아, 이제 늦어서. 기승전결이 이렇게 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을 무찌르고 쭉 하다가 내가 예. 이 게임을 맨날 하니까 저도 알아요. 요즘은 안 하고 있어요. 한동안은 뭐 하루에도 몇 시간씩 뭐 이 게임을 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다른 거 하죠. 예, 반갑네요. 1등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이제 게임을 하다가 그다음 이제 우승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승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승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 게임에서는 우승하는 거를 치킨 먹는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치킨이야. 이거는 우승했다는 뜻이거든요. 아, 얘네들이 말하는 게요? 이 게임에서 말하는 용어가 그래서 치킨 예, 이게 먹어요? 치킨 먹는다 그러죠. 위너, 치킨, 디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녁에 치킨 먹는다는 게 치킨 좀 드셔보셨어요? 그러면 우승해봤냐 이런 뜻이거든요. 이 게임에서는 용어가. 그래서 자꾸 치킨 했구나.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어린이라고 그래서 베린이라고 그래요. 베린이. 아,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플러스 어린이. 베린이. 그들이 그 용어가 요즘은요. 텔레비전으로 나와가지고 그 뭐라고 하지? 그 음식 만드는 거 있죠. 음식 만드는 거 이것도 백주부에 예, 거기다가 린이라는 붙여요. 맞아요. 예, 린이. 네, 예, 그래서 무슨 린이라고 붙이면 초보자라는 뜻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게임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게 이 게임이라는 것이 파급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예린이. 예능을 처음 하는 사람을 예린이라 그래요. 예. 이렇게 용어가 이렇게 게임에서도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파란만장한 이렇게 게임에서 10등, 3등, 여기 2등. 우와. 예. 그래서 100명 중에서 꼴찌도 해봤죠. 100등. 100명이 게임을 하는데 기본이 이제 1등. 1등도 한 거죠 지금요. 이렇게. 우리 아들보다 더 잘하시는데요? 듀오.
더블 두 명이서 우리 아들하고 게임을 같이 했어요. 이렇게 한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베리니가 나름 이제 치킨을 먹는 과정을 파란만장한 세월을 쭉 보여주는 이제 그런 장면을 영상으로 만든 거였어요.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하고 싶은데 게임을 한다 못한다가 떠나서 이걸 어떻게 영상으로 제작해야 될지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요. 잠깐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걸 이렇게 검색해 보시잖아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에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 게임들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는 뭐 국가대표, 한일전 국가대표에 나가는 선수들도 그 사람 영상도 보고 하는데 다 그런 건 있어요. 게임이라는 걸 하려면 마우스 키보드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귀도 좋아야 돼요. 말도 해요, 말도. 말도 해야죠. 그거는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려니까 말을 하는 거지만 혼자 게임할 때는 말을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먹고 할 때도 말하던데요, 막. 여러 명의 팀을 할 때는 말을 해야죠.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우리 어디로 가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계획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하고 있어. 예. 그런데 게임이 아니라 이 게임 자체 영상을 영상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게임하는 거하고 PC에서 게임하는 거하고의 화면을 녹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녹화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아까 반디캠 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반디캠 정품을 저는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데 OBS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OBS 스튜디오. 예, 하나 적어드리면은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OBS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OBS 스튜디오 이거 OBS. 이 OBS는요. OBS는 무료입니다. 시간 제약도 없고요.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유튜브 생방송도 이거로 하고요. 유튜브 생방송. 예를 들어서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되면은 스마트폰에서 생방송이 가능한데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되는 사람은 생방송을 못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생방송을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이거로 생방송 때 띄우는 거예요. OBS 스튜디오로. 얘는 기본적으로 녹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면을 녹화를 하기도 하고 생방송을 아예 송출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모바일로도 가능합니까? 얘는 모바일이 아니죠. 네. 모바일용 캡 영상 녹화 프로그램이 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중에 제가 쓰는 게 뭐가 있냐면은요. X 레코더. X 레코더. X 레코더라고 했어요. X 레코더. 예. 이거 X 레코더. 스마트폰에서 이거만큼 좋은 건 없어요. 모비진도 있습니다. 이건 화면 스마트폰 녹화. 예, 스마트폰용인데 모비지는 단점이 뭐냐면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게임을 하는데 제 대화하는 목소리, 말하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지하철 소음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전 주로 이제 혼자 게임을 하는데 굳이 제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어셋을 꽂으면 들리는 거, 게임에서 나오는 소리,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소리, 주변 소리가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모비진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불편해요. 마이크를 빼야 되거든요. 소리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근데 이 엑스레코더는요. 마이크 음소거 기능이 있어요. 그럼 자체 기능만 들어가요. 자체 기능. 자체 소리 나는 것만 녹화가 되고요. 제 소리는 안 들어가요. 그럼 혼자 떠드는 곳에 혼자 게임을 할 수가 있죠. 이 엑스레코더가.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에 스피커 따로, 마이크 따로 쓰는 기능을 쓰거든요. 스마트폰에서 이 스마트폰에 보면 여기 잭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잭 들어가는 구멍이 이어셋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이크 이어폰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쓰게 되면은 동시에 듣기도 하고 말도 하는데 말하면 안 되거든요. 주변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 시끄럽게 들어가니까. 게임 한참 하는데 뭐 이번 내리실 정류장은 어디입니다 하고 그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분리시키는
그 젠더가 있어요. 그래서 스피커 따로, 마이크 따로 분리가 시키는 그런 뭐 2, 3천 원이면 사는데 저렴한 거는. 그래서 이어폰을 꽂아갖고 마이크는 빼버리고 그러면 제 소리가 안 들어가고 게임을 하는 거죠. 집에서 하는 거야 뭐 가정에서야 뭐 그렇게 큰 소리 안 들어간다 하지만 지하철 타면 뭐 온갖 소리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모비전 스크린 레코더라든지 이 엑스 레코더 이걸 이용해서 스마트폰에선 게임이나 이런 거를 녹화를 하고요. 이거 OBS 스튜디오는 굉장히 기능이 좋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PC에서 녹화를 해도 돼요. 반디캠 이런 것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게임 자체 소리를 들어오죠. 그렇죠. 게임 자체 소리도 들어가고 마이크를 연결하면 내 목소리도 들어가고. 근데 대부분은 그 OBS 스튜디오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임 하는 사람들은. 예. 그리고 트랙이 한 트랙 안에서 예. AB로 이렇게 쪼개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요. 저 같은 경우는 모니터를 여러 개를 쓰기 때문에 요 편집창 있잖아요. 편집창 아이콘 요거 있잖아요. 오른쪽에. 예, 미리 보기 창. 이 미리 보기 창을 별도의 모니터에 띄워놔요. 그럼 여기서 보이는 것보다는 이 전차면을 보는 게 더 선명하잖아요. 요 미리 보기 창에 성능을 보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지금 화면을 쪼개는 기능도 있고 요거 누르면 창이 바뀌어요. 이렇게. 이게 미리 보기 창입니다.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제 실행이 되면서 얘가 결과가 보이는 건데 ESC 누르면 빠져나가고 요거죠. 그렇죠? 이것도 밝기를 조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해상도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모니터를 여러 개를 쓰니까 별도의 모니터 얘가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리하게 쓰는 거죠. 그리고 해상도가 지금 1920인데 보시다시피 1920이 아니에요. 되게 뿌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바꿔주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프리뷰 기능에 가서 풀로 채워놓으면 아까보다는 선명해졌어요. 아까보다 선명하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다음 시간부터는요. 예. 저희가 이제 그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이제 디테일까지 다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기본적인 거를 딱 해서 스타트 해가지고 잘라내기부터 해서 뭐 글자 간단한 거 예. 완성해가지고 세이브까지 시키고 뭐 하는. 우리 저번에 의사 선생님이 그 말씀 해주셨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너무 많은 지금 공부를 하시니까. 지금 이제 전반적인 거를 한 번 더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설명이 좀 길게 들어간 거고 깊게 들어간 건 있어요. 제가요. 예. 자, 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영상에서 뭐를 준비했냐면 고정 자막 집어넣는 거는 잠깐 해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상을 갖다가 붙여보기도 하고 겹쳐보기도 하고 잘라보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직 안 한 거는 지나가는 자막은 안 만들어 봤어요. 지나가는 자막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음 시간에 해볼 거고요. 이제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 아까 그랬잖아요. 배경음악을 집어넣어야 되고 효과음도 넣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경음악을 여러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경음악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배경음악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 배경음악을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경음악을 어디 갔지? 예, 배경음악은 제가 따로 가져온 게 없는데 배경음악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갖고 계시면 이 배경음악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으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눠드린 프로그램 그 안에는 OBS 스튜디오도 다 들었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거로 설치해서 쓰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샘플에 가보면 여기 이렇게 놀라는 소리 같은 것도 있어요. 놀라는 소리가 있거든요. 교재 샘플이. 예. 그래서 그 교재 샘플에 들어가 보면 된다 유튜브 영상 만들기 개정판이라는 곳에 폴더에 가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mp3도 있고 뭐 놀람, 블록 소리, 스프링 소리, 실로폰 소리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를 여기서 한번 가져와 본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베가스를 실행해 놓고 나서
폴더를 만들거나 복사하시게 되면은 베가스에서 인식을 못해요. 그럴 때는 꼭 F5번 키를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폴더가. 예. 그럼 여기에 있는 이런 놀람 소리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놀람 소리 같은 걸 제가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놀람 소리를 한번 넣어보면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뜨억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다시 뜨억 이런 소리가. 이런 효과음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무슨 드라마에 나왔던 그 장항선 씨가 했던 소리가 중에 뭔 개소리야 뭐 이런 거 영상이 있어요. 그런 장면 같은 것도 캡처를 떠가지고 잠깐 많이 쓰더라고요. 영상 중에 그런 효과를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장난스러운 웃음소리도 있어요. 깍 뭐 이런 소리, 깍 이런 거, 뭐 스프링 소리라든지 띠용 하는 소리라든지 이런 효과음들은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많이 구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배경음악 같은 경우는 좀 긴 소리들 있잖아요. 긴 소리 같은 거 이런 거요. 이런 배경음악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제공받은 거는 우리가 무료로 쓰는 거고요. 무료로 쓰는 거고 인터넷상에서 제공받은 것들은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이런 책자에서 제공해 주는 건 무료로 써도 되는 거니까 쓰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효과음들 같은 거 배경음악이 있으면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영상에다 집어넣으셔도 되겠죠.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좌우로 조절해 가지고 길이를 또 줄이시면 되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효과음도 집어넣고 이제 배경음악도 집어넣으면 기본적으로 대충은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저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파일에 가서 세이브 아니면 여기 저장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저장을 누르셔야 돼요. 자, 저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저장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과정을 저장하는 거예요. 과정. 우리 아래 한글 문서 작성하듯이 중간중간에 과정을 저장하는 겁니다. 최종 목적은 뭐죠? 인쇄하는 거죠. 인쇄하는 게 가장 목적이고 인쇄를 안 하더라도 이 영상 편집의 가장 마지막 목적은 뭐죠? 영상으로 변환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영상으로 변환하는 과정인데 이걸 우리는 렌더링이라 그래요. 렌더링이라고 하거든요. 이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과정을 반드시 저장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대로 두고 컴퓨터를 꺼버리면 이거 다시 만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파일에 가서 세이브를 누르시던 아니면 여기 있는 세이브 아이콘 누르셔가지고 내 컴퓨터 안에 여러분들 폴더 안에 어떤 폴더에다 저장하시는 게 가장 좋으냐면 지금 사용하는 영상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여기서 영상은 A 드라이브에 있고 저장은 B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제가 USB 메모리에서 하나 가져왔고 하드에서 가져왔고 막 섞어서 가져왔잖아요. 이렇게요. 이거는 좋은 사례가 아니고요. 내가 작업하자 하는 공간에다 폴더에다가 다 넣어놔야 돼요. 미리. 또 새로 생기면 거기다 넣어놓고 거기서 가져오셔야 돼요. 흩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똑같이 마찬가지로 과정을 저장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종료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저장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베가스 연습이라고 저장한 게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아니면 베가스를 실행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작업한 내용이 그대로 온전히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걸 가지고 또 꾸며가지고 이어서 작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예.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자, 아까 우리 저 뒤에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용이 너무 어렵다, 또, 아주 기본적인 것만 좀 짤막짤막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하신 거를 제가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확인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원하시는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정확하게는. 제가 일방적으로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를 제가 첨삭으로 좀 도와드릴 테고, 움직이는 자막, 지나가는 자막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또 중간중간에 예능 같으면 출연자마다 자막을 띄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섬세한 것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다시 한번 마무리 지면 영상을 만들 때는 일단 영상을 재료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 잘라버리고 순서대로 맞춰야 되고 자막 넣고 배경음악 넣고 효과음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렌더링만 걸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버랩을 건다 또 뭐 이런 거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조금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이 과정을 마무리 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까지 이제 영상을 우리가 만들고 나면 완성된 영상본이 나올 테니까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유튜브에다 업로드도 해야 되고 영상에 맞는 썸네일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작업들을 해볼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